예를 들면 117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저 아저씨 계속 몰라. 계속 가르쳐 주는데 계속 몰라. 저 아저씨 도형만 나오면 전에 야 임마. 자 그래서 117번 왜 모를까 이거? 어? 영진아 네. 왜 몰라? 어디 몰라 이거? 저거 어? 앞에 뭐 공식 이거 전개해가지고 어? 전개해봤어? 전개 다 했는데 전개 다 해볼까? AB는 남는 게 없네. AC도 남는 게 없고 BC도 남는 게 없네. 여기까지 나왔어? 네. 그럼 여기서부터 뭘 몰라? 그래서 뭐 응? 이 빼가지고 했는데 응. 그 다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치. 왜? 선생님 이것만 지금 영진이한테 한 3번째 가르쳐 주는 것 같아. 뭐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피타고라스. 그럼 어떻게 해? 영진이 이것만 나오면 못해. 왜 이래? 그러면 안 돼. 알겠지? 한 번 모르는 거, 두 번, 세 번 모르면은 앞에 모르는 거 다시 안 봤다는 얘기지. 지금 영진이가 지금 봐봐. 은서랑 유진이랑 앞에 거 체크 선생님이 이거 선생님이 검사 다 끝나면 이거 다 체크해 주잖아. 지금 우리 영진이 지금 한 개도 체크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하실래? 이 아저씨야. 우린 그래 해보니까 어때? 응? 고등학교 거 해보니까 어때? 할만하지? 즐겁지? 안 즐겁나? 나 즐거울 것 같은데. 자 이번 주는 선생님 좀 고민을 했는데 진도를 나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 나갑니다. 진도를 나가던 게 너네한테 더 좋아. 왜냐면 진도 안 나가면 뭐 하겠어? 자 오늘은 3, 4차 방정식 여러가지 방정식이지 그지?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선생님이 몇 가지만 가르쳐주고 특이 케이스가 관건이 되는 거라서 그것만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사실 선생님이 크게 가르쳐줄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인수분해가 됐지 그지?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유별나게 근의 공식이라는 것밖에 쓸 수가 없었어. 근데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너네가 이제 앞에서 1과에서 3차 그 인수분해 공식을 배우긴 했지만은 그 친구로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보다 안 되는 케이스가 더 많아. 그래서 우리가 2과에서 뭘 배웠지? 그거 말고 인수분해 하려고 뭐 배웠죠? 아이 그렇지 조립제법. 이 아저씨는 천상 아무리 뭐 나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꼼꼼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천상 머스마야. 대답하는 거 보면 남자애들이 한 중3 고1 때까지는 그래.
자, 항상 선생님 뭐 물어보면 선생님 방금 뭐 물어봤어?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라고 물어봤으면 내가 뭘로 인수분해 했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앞에 뭐 배웠지를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맞아. 항상 사고의 회로가 그래야겠지. 자, 조립제법이라는 거 배웠는데 사실 조립제법으로도 인수분해 안 되는 친구도 있어. 그런 특이한 친구들, 뭐 그냥 인수분해 되는 친구, 아니면 조립제법으로 해야 되는 친구, 심지어 4차 같은 경우는 아예 인수분해 공식 자체를 배운 적도 없잖아. 그지? 그런 친구들이 방정식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줘야 할까에 대해서 배우는 파트야. 그래서 기본적인 방정식 풀이는 사실 뭐 없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볼까? 자, 여기서부터는 너네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얘 같은 경우는 사실 공식으로는 하면 안 될 거야. 조립제법 써도 되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건 하고 가야지. 뭐부터? 공통 부분이 있는 걸 묶어내자. 그지? 그리고 또 공통 부분이 있는 거를 묶어내자. 그리고 인수분해 되는 거를 인수분해 하자. 그럼 인수분해가 다 됐지. 그지? 근데 방정식이라는 게 뭐야? 얘랑 곱해서 0이려면 얘가 0이거나, 우리 이제 뒤에 2학기 거에서 명제 함수 이런 거 봐서 오원이냐 엔드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지, 그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이 아저씨 오늘 동공 상태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적는데 요거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라도 된다는 얘기지. 어쨌든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3, 4차 방정식은 뭐 시덥지 않게 배울 게 없어. 물론 이제 뭐 특별한 거, 이게 특별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고등학교 거니까 방정식도 그냥은 안 나오겠지. 뭐 바리에이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풀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잖아. 그럼 뭐예요? 옳지. 이쪽에 5 이렇게 돼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뭐 새로 배우는 건 없다. 물론 바리에이션이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 뭐 좀 특이한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도 해봤는데 안 돼서 선생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대부분의 케이스에는 너네가 얼마나 다양한 방정식을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해 봤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자기가 쌓아놓은 스킬에 따라서 내가 문제를 풀 수 있고 없고가 판가름 나요. 그래서 너무 맨날 풀 줄 아는 방정식은 풀고 못 푸는 방정식은 안 풀고 그러면은 내가 풀 수 있는 방정식의 그 다양성 자체가 줄어들겠지. 그치?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쉽지. 맞나? 어때?
뭐 사실 그냥 좀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렇게 바로 나오겠지, 그지? 어째? 그런데 이런 게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 이건 딱 봐도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지? 그런데 이제 일반 제곱이 아니고 4제곱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풀면은 이걸 저걸 얘랑 얘 기준으로 그러면은 하고 이렇게 되겠지? 맞나? 이거 사실 잘못된 거야. 왜 잘못됐는지는 두 개 결과물을 비교를 해보고 얘기를 합시다. 딱 기본적인 거는 짝수 4차, 2차 상수 밖에 없을 때 그냥 인수분해 안 되면 완전 제곱식으로 해야 돼. 누구 기준? 4차랑 상수 기준으로. 근데 중간에 플러스를 넣을 거냐 마이너스를 넣을 거냐는 뒤에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지. 요렇게 만든 다음에 합차를 쓸 거거든. 근데 얘는 숫자가 8이면 합차가 안 들어가겠지. 이렇게 돼줘야 합차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지. 뭐 요런 친구들이라든지 이제 그 푸는 방정식 푸는 바리에이션이 좀 다양해. 한 개만 더 보여주면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해주는 것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모든 문제집에서 다루고 있는 유형들의 문제만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뭐 문제집 좀 어려운 거 본다든지 이러면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방법으로도 방정식 풀고 이러거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자유자재로 숙달이 돼 있어야지 풀 수가 있겠지. 이 같은 경우는 지금 개수가 순서대로 얘랑 얘랑 계속 같고 얘랑 얘랑 계속 같단 말이야.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양변을 이 가운데 친구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이 묶어 계산하고 얘네들이 묶어 계산하는 거야. 그리고 요 친구를 치환하는 거지. 이렇게 치환하면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즉 다시 말해서 맞나? 하면 얘가 나왔지? 그지? 그렇게 나오지. 그러면 여기서 다시 방정식 자체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라는 얘기잖아. 여기서 다시 양변에 x를 다시 곱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2차가 됐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안 돼도 근의 공식으로 근 구할 수 있지. 맞죠? 이런 신기한 듣도 보도 못한 방정식 풀이가 이제 나오는 파트예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바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칠판에 한 번씩 다 해준 거야. 굉장히 쉬운, 지금 뭐 얘 같은 경우 얘랑 요거 전에 했던 게 좀 특이한 케이스고, 나머지는 대부분 뭐 치환 내지는 조립제법 정도로 충분히 다 해결이 돼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내가 시험을 좀 잘 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요 뒷파트에 나오는 특이 유형들까지 잘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 그 다음 우리 2차 방정식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걸 배웠지?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 친구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베타는 기억나나? 이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지. 여주씨 기억 안 나는 폼이죠. 기억나요? 3차에도 있습니다. 4차는 보통 안 시키는데 3차까지는 많이 봐요. 이렇게 돼 있는 3차 방정식이 있다면 3차면은 근이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겠지. 그래서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똑같아. A분의 B, A분의 C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가지. 그러면 일단 세 근의 합부터 볼 거고, 그 다음 보는 게 두 근씩 곱했는 거의 합, 마지막 세 근의 곱,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 A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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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고요. 맞벌이듯이 맞벌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순서대로 B, C, D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D는 뭐예요? 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기억나나?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 친구 인수분해하면은 결국 이렇게 나오게 되지. 얘를 다부 전개해서 비교하는 게 되냐.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지? 얘네를 다시 전개해서 얘랑 비교해 보면 얘네가 나온다. 그래서 거꾸로 근 세 개를 가르쳐주면 이런 식으로 방정식 만들 수 있겠지. 어째? 그 다음 혈액. 우리 2차 방정식 때도 배웠었는데, 응? 이런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반드시 다른 한 근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얘네를 우리가 켤레근이라고 했지. 나오는 이유는 근의 공식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지. 맞나?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사실 4차도 마찬가지다. 어떤 한 근이 무리수라든지 허수를 동반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친구 한 근이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 분명히 이 친구 인수분해해서 어떤 2차 친구로 인수분해가 된 다음에 얘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의 공식 써서 이렇게 나왔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저 친구 근이 된다 라는 게 켈레근의 개념이지. 켈레근의 개념은 2차, 3차, 4차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너네가 해봐서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근이 정수가 나오도록 해주는 게 인수분해인데, 인수분해를 하다가 마지막에 어디서 막히냐면 2차가 나오고 나서 막힌단 말이야. 아예 처음부터 3차일 때부터 막히는 케이스는 단언컨대 없다. 4차도 마찬가지. 2차까지는 인수분해가 다 돼요. 알겠지? 2차 나오기까지는 인수분해가 돼. 근데 2차에서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의 공식을 써서 이런 근들이 나오는 거라서 반드시 무리수나 유리수가,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뭐 루트 3 이러면은 뭐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인지는 잘 몰라. 보편적으로는 같이 근이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근데 이런 식으로 세트로 되어 있는 근이 있다면은 대부분 켈레근이 동일하게 그 방정식의 근이 되게 돼요. 다음 연립방정식. 자, 이제까지는 연립방정식이 1차 방정식만 나왔잖아. 1차 두 개 연립해서 푸는 거 배웠지? 맞나? 그런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1, 2차가 섞인 연립방정식을 풉니다. 푸는 방법은 일반 연립방정식, 너네가 1, 2때까지 배웠던 연립방정식 하나밖에 없어. 연립 1차 방정식밖에 없지. 맞나? 연립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케이스에 무슨 법으로 풀었지? 가감법이라고 부르는 친구로 풀었어. x나 y 중에 하나를 계수를 맞춰준 다음에 그 친구를 소거시키는 방법으로 연립방정식을 많이 풀었단 말이야. 뭐야? 80% 이상은 가감법으로 풀었지, 그지? 대입법으로 잘 안 풀지? 그런데 1, 2차가 섞여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1차도 있고 2차도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가감법이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대입법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이 친구는 되게 쉽지? 어떻게? 요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대로 쏙 집어넣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러면은 x가 몇 개가 나오겠어? 얘가 지금 몇 차야? 2차. 이 때문에 x가 몇 개가 나오지? 3개. 2차도 3개가 나와, 이 아저씨야. x 몇 개 나와 이러면 2개 나오잖아. 항상 2차는 근이 몇 개? 3차는 몇 개? 1차는 몇 개? 그럼 여기서 이미 근이 2개가 나와버리잖아. 맞지? 그래서 근 세트가 2세트가 나옵니다. x만요? 세트라 그랬죠, 세트. XY 세트가 2세트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x가 2일 때 y는 얼마?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이렇게 2세트가 나와요. 심지어 제곱이 들어가는 2차 2개짜리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근 세트가 3개, 4개씩 나와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신경 써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직 이게 시작일 뿐이야, 이런 거 하기 위해서 2, 3학년 때 연습장 예쁘게 쓰라는 거지. 중2, 중3 때. 여기서 만약에 내가 필요한 계산만 쏙쏙 빼는 식으로 계산하면은 중간에 누락되는 게 생겨서 뒤로 가면 갈수록 수식이 다 꼬이게 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시 누락시키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상만 뽑아서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쁘게 정돈해서 하는 게 돼 있어야 안 틀리겠지. 마지막 이 친구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래서 너네 어렸을 때 위인전 같은 거 해보면 과학자, 수학자 아저씨들이 어디 사람들이 제일 많더노? 이거. 응? 아 똑똑해. 그리스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유명한 과학자, 수학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수학과 과학에 굉장히 많은 기호들이 그리스어에서 옵니다. 너네가 고등학교 때 가면 배우는 여러 가지 기호들이 대부분 그리스어에서 오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옆에 여기도 나와 있어요. 그리스 문자. 요 친구 어디서 보지? 아니야? 오, 똑똑해. 과학에 물리 시간에 배우는 옴이제. 이거 그리스어로는 오메가라고 읽어요. 사실 옴이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은 사람 이름이거든. 그 사람 이름을 당연히 첫 스펠링이 제로 시작되기 때문에 저거를 기호를 옴 기호를 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 알파벳 문자예요. 얘가 너네가 보는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애들도 전부 다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대문자고 이 친구가 소문자야. 얘도 오메가, 얘도 오메가. 근데 나중에 수학에는 뭐 크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3대 기호가 있지.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 이렇게 3대 기호가 있어요. 수학에는. 그래서 대학을 가면은 수학과나 수학교육과 가면은 그 과의 동아리 이름이 전부 다 이래. 축구 동아리인데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 이 친구도 역시나 그리스어 기호다. 얘가 대문자, 얘가 소문자. 육같이 생겼죠. 앞으로 다 배울 거야 고등학교. 어? 뭐라고? 쉼표 아니야 쉼표. 아니 육같이 생겼잖아. 자, 요 친구가 이제 요 파트의 과학con이야. 이거 뭐 교육과정에서 빠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안 빠지고 저렇게 끈질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친구인데 작년에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매천강북 둘 다 시험에 나왔었고 요 친구 굉장히 간단한 친구인데 낯설잖아. 생긴 것부터가 뭔가 마음에 안 들게 생겼어. 그래서 애들이 많이 틀리는데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x 세제곱이 1이다 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저 친구 같은 경우는 근이 몇 개가 나와요? 그러면 3개 불러봐. x는 1 또 아니야. 마이너스 1? 되잖아. 1등등. 등등이 어딨어.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는 반드시 요런 친구들 인수분해해서 풀어야 됩니다. x제곱이 1이래. x는요? 1. 왜? 저 빼고 너네가 배운 교육과정의 한계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제곱해서 1 되는 수가 1이랑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밖에 할 말이 없지. 원칙적으로 그렇게 푸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풀어야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3차도 마찬가지인 거야. 저 친구 넘겨주면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어떻게?
맞나? 맞네.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아저씨. x 세제곱. 야, 너 이씨 기억 안 나? 이 공식 불러와 빨리. 그 앞에 찾아봐야 돼. 바보통키야. 본지 오래돼서. 본지 오래돼서 잊어먹으면 안 돼. 고등학교 거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단어평가 치는 거야. 알겠지? 3차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실근 하나 나오고요. 허근이 2개가 나와요. 맞나? 맞나요? 저번에 수능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아, 뒤에 거 말하는 거예요? 뒤에 거. 요거. 이거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줬습니다. 요 근 중에 요 친구가 오메가예요. 다 똑같아요. 다 저거만 그거예요. 오메가 정의 자체가 저거야. 2분의 마이너스. 여기 보세요. 방정식 x세제곱은 1에 한 허근을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3분 오메가 아니에요? 선생님들마다 읽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긴 하고 심지어 안 읽는 선생님들도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바 오메가가 맞는 표현입니다. 알겠지? 실질적으로 얘가 오메가고 얘가 바오메가긴 한데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아. 얘를 오메가라고 하면 얘가 바오메가고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오메가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너네가 이걸 계산할 일은 없어. 왜? 이 파트에서 하는 거는 이 오메가의 특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친구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부르기 때문에 첫 번째 당연한 얘기겠지만 오메가 세제곱하면 1이겠지. 맞나요? 당연한 얘기잖아. 얘 근이니까 너무 성립해야지. 그리고 아까 우리 인수분해할 때 선생님이 보여줬지만은 이 오메가라는 친구 사실 여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지?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입니다. 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친구들을 얘를 이용해서 풉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 잠깐 볼까? 아까 얘기했지만 바오메가도 해잖아. 그럼 얘도 이게 돼요. 맞지? 당연히 이것도 될 거고요.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에서 나온 근이 오메가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거해서 요 두 친구의 합은 곱셈 맞나? 은기랑 맞나? 안 배우면 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근과 계수와의 관계 맞아 아니야? 이 아저씨 오늘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집중 좀 해. 너는 학교에서 뭐 했어? 오늘 주반이요. 말고 공 찾냐? 아니 청소도 됐고. 아이고 청소 갖고 그래. 다음은 뭐 한 2시간 동안 공 차야지 이렇게. 아 오늘 너무 힘들어서 집중이 안 돼요. 그렇지. 요 친구들 사실 이 파트에서 가르쳐주는 건 얘 하나밖에 없어. 여기서 나오는 허근 하나를 오메가라고 하자. 그때 켤레복소수니까 당연히 바오메가라고 쓰는 거야. 왜? 너네 그 전에 한근을 쟀더라 그러면은
이 친구 켤레복소수 위에 바악 끊는 거는 허수 파트에서 배웠단 말이야. 그지?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어. 이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는 게 없어. 그러면 그걸 토대로 너네가 이 친구를 풀어야 된다. 알겠지? 여기서 바리에이션이 많아지면은 밑에 759번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700 여기는 이거밖에 없네. 바리에이션이 많아지면은 나중에는 이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라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리에 의거해서 너네가 이걸 새로 만들어야 되겠지. 어떻게? 그럼 당연히 이거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바 오메가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이 친구 넘겨줘서 인수분해하면 이번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허근이 오메가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될 거고. 그지? 그걸 가지고 이런 친구 풀어라. 어떻게? 여기. 이런 친구 풀어라.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5승이라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지. 이렇게 들어가고. 어째? 맞나? 맞나? 얘 얼마라고? 이런 식으로 이거의 한 허근을 얘라고 하자 밖에 얘기를 안 해줘. 다른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해줘. 그러면 너네가 이제까지 배워왔는 내용을 토대로 이걸 만들어서 풀어야 돼. 그게 요 친구의 주 내용이다. 이 파트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다 보면 바리에이션이 굉장히 많아져서 단순하게 여기 있는 허근의 특징 나와 있는 거 몇 개 외워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오메가 성질의 근원이 되는 친구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오메가의 바리에이션이 바뀌어도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오케이? 이 파트 내용은 여기까지.